안녕하세요. 차또박이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드림카 하나씩은 생각해 두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 중에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브랜드는 포르쉐라고 생각됩니다. 그 포르쉐 차량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상위 모델보다 밸런스가 더 좋은 박스터와 카이맨이 있는데,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2.0 수평대양 가솔린 엔진과 루프가 소프트 탑으로 구성된 박스터 2.0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은 19인치 박스터 S휠, 스포츠 머플러, PDLS 플러스,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로노 패키지가 장착된 9,010만원의 차량입니다. 그럼 포르쉐 박스터 2.0을 2박 3일 동안 시승하면서 느꼈던 매력과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담백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의 디자인은 포르쉐 특유의 개구리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로드스터의 날렵함과 포르쉐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2015년에 공개되어 약 7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출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보다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박스터의 전면 디자인은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주간 주행등과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팬더 및 본넷의 디자인은 이 차가 포르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주간 주행등은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어댑티브 기능 및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오토 하이빔은 작동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반대편에 차가 있을 경우 사양등을 아예 꺼버리는 형식으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스티어링 휠에 따라 헤드라이트 자체가 움직여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유용하고,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보다 소폭 어둡지만 충분히 좋은 야간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소프트탑이 닫혀 있을 때는 현재 모델인 카이맨보다 조금 아쉬운 형태를 보여주지만, 소프트탑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카이맨보다 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닛에 엔진이 없지만 오버행이 짧지는 않으며 공기 저항을 생각한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과 함께 도어는 길다란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날렵함을 살렸습니다. 뒤 팬더는 두툼한 크기로 주행 중에 사이드 미러로 볼 때나 소프트탑을 열고 봤을 때 시선을 확 사로잡았으며, 팬더 바로 앞에는 엔진에 공기를 전달해주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소프트탑은 특수 천으로 만들어져 시속 70km에서 10초 이내로 열고 닫을 수 있어 경쟁 차량보다 월등히 좋은 소프트탑 개폐 속도를 보여주며,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열고 닫을 때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트렁크 끝에 있는 스포일러는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전면과 비슷하게 한눈에 포르쉐라는 걸 알 수 있는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시선을 끄는 두툼한 팬더와 함께 주간 주행등과 비슷한 디자인의 후미등은 추가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세련됨과 동시에 디테일이 살아있어 야간보다 오히려 주간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 중앙에는 트윈 머플러가 있으며 가변 배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휠은 앞 245, 35, 19인치, 뒤 275, 35, 19인치에 박스터 S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스터를 2박 3일 동안 시승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일상적인 부분들은, 차의 길이는 4,379mm로 소형차에 가깝지만 차의 너비가 1,801mm에 달해 경차 자리에는 주차하기 힘들고, 주차를 하더라도 양옆에 차가 있을 경우 내리기가 어려워 일반 자리에 주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미러의 시야각이 적절하지 않아 적응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차에 타고 내릴 때도 차체가 1281mm로 너무 낮아 상당히 불편하고, 운전을 할 때 다른 차들이 너무 커 보여 약간의 위압감이 느껴졌는데, 뒷시야는 너무 좁아 룸미러가 아닌 사이드 미러로 주위를 확인해야 하는 점까지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가속 반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고, 주행을 하는 동안 포르쉐의 외관 디자인이 실내에서도 느껴져 포르쉐를 탄다는 만족감이 있으며, 짧은 회전 반경과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시내 주행을 하거나 유턴을 할 때
도로의 차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환경의 도로에서 매연이나 불쾌한 냄새가 유입될 때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소프트탑을 작동할 수 있어 경쟁 차량보다 이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속 100km까지는 바람의 유입도 적어 히터와 열선을 사용한다면 겨울철에 소프트탑을 열고 주행을 하는데 크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스터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박스터의 실내 디자인 및 재질들은 이 차가 엔트리 라인이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데 가죽 옵션을 추가했을 때 실내 디자인 및 재질은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바뀝니다. 박스터의 실내 구성은 아날로그 계기판, 8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아날로그 시계, 기어, 금속 도어 스커프, 알칸타라 및 인조가죽 시트, 금속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에는 작은 LCD 창으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느린 반응 속도 및 애니메이션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디지털 숫자로 알려주고 RPM은 가운데에 배치해도 일상적인 주행이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아주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위치도 좋지 않고 다른 옵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스포츠 디스플레이밖에 사용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단,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다른 브랜드보다도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작은 크기 및 11시와 1시에 홈이 파여 있어 잡는 느낌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크로노 패키지를 추가한다면 아날로그 시계와 주행 모드 버튼이 생기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스톱워치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며 주행 모드 버튼은 운전 중에 쉽게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20초간 파워트레인의 반응 속도를 올려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의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운전 중에 잡기도 편하고 사용법도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실내 재질은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버튼들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렴한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느껴지는 조작감은 쫀득하여 전혀 저렴하지 않고 시동을 걸 때 키를 넣어서 돌리는 맛과 기어를 움직일 때 느껴지는 기계가 연결이 되는 듯한 체결감은 전자식 기어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성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아날로그 시계와 룸미러 근처에는 은은한 라이트가 전등됩니다. 일렬 시트는 수동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절은 대부분 수동으로 해야 하지만 시트 각도는 정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전동 시트보다 높이가 낮고 조절의 폭이 넓어 키에 상관없이 올바른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으며 시트의 착자감은 기본 시트라고 하더라도 몸을 확실히 고정해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장시간 주행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경쟁 차량보다 놓을 수 있는 각도는 부족하여 휴식을 취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렬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조수석 그물망,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이 있습니다. 도어 포켓은 2단으로 분리가 되긴 하지만 공간은 여유롭지 않고 암레스트 콘솔은 고정하는 힘이 부족하여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1열의 충전 포트는 USB 타입-A 데이터 포트, 12V C가잭 3개가 있습니다. 편의 사양은 장착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 2.0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1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후방 카메라,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은
스티어링 휠 뒤편에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트렁크는 프렁크 및 트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은 26인치의 캐리어는 쉽게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여행을 갈 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아우디의 향기가 느껴지면서 화질 및 해상도가 정말 좋지 않고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좁게 보여져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저음 및 고음을 조절할 수 있고 무난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170만원의 추가 옵션인 보스 오디오를 장착하더라도 소리의 크기는 변화가 느껴지지만 음질의 변화가 크지 않아 오디오 옵션은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박스터 2.0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4기통 수평대양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300마력 38.8토크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은 4.7초이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9.4km입니다. 연료는 5탄가 98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으며 서스펜션은 PASM,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PS9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2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박스터 2.0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4.87초, (0에서 200km) 가속력은 19.18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3.8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4.87초, 제일 느린 기록은 5.77초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타이어 슬립이 발생할 때 전자장비의 개입이 거의 없어 기록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타이어 슬립이 나더라도 전자장비가 빠르게 개입하여 꾸준히 5.23초를 보여줘 엔진 성능 유지력은 좋은 편에 속했으며 소프트 탑을 열고 0에서 100km 기록을 측정할 때는 오히려 닫을 때보다 더 좋은 기록이 측정이 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프트 탑을 닫고 가속을 했을 때 기록은 5.23초, 소프트 탑을 열고 가속을 했을 때 기록은 4.87초를 기록하였으며 두 기록 모두 스포츠 모드에서 더 좋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0에서 200km 기록은 소프트 탑을 열고 닫을 때 차이가 컸는데요. 소프트 탑을 닫고 가속을 했을 때 기록은 19.18초, 소프트 탑을 열고 가속을 했을 때 제일 빠른 기록은 20.62초를 기록하여 시속 100km까지는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다가 시속 100km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공기 저항으로 인해 가속력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경쟁 브랜드의 차량은 소프트탑 오픈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박스터는 약간의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도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먼저 악셀 페달의 세팅이 경쟁 차량보다도 다소 무겁게 되어 있어 페달을 일반 차량처럼 밟으면 가속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시내 주행을 할 때 약간의 피로감이 있고 주행 중 느껴지는 엔진의 반응 속도는 2.5리터 수평대양 엔진과 경쟁 차량의 6기통 엔진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시내에서는 무거운 악셀 페달 때문에 무난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초고속에서는 낮은 엔진의 출력 때문에 조금 답답한 가속력이 느껴졌으며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약간의 토브렉이 느껴지면서 가속을 시작하는데 강한 엔진의 힘이 느껴지면서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 감성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하다가 계기판을 보면 "어라? 이제 이 속도야?" 라고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실제 가속력은 경쟁 차량에 비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주행을 할 때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경쟁 차량과 비교가 안 되는 안정성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4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2.9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제동 기록 중 제일 빠른 기록은 2.93초, 제일 느린 기록은 3.23초로 브레이크 성능 및 유지력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믿음이 가는 브레이크 성능을 느낄 수 있었지만 조속에서는 쇳소리가 발생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션은 7단 PDK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아주 빠르면서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며 조속에서도 변속 충격은 거의 느끼기 힘들고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 모드보다 더 빠른 미션 반응을 보여줘 인상적이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컴포트 모드보다 더 많은 RPM을 사용하고 변속되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분 좋은 체결감과 함께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동 변속으로 주행할 때 이 차는 엔진보다 미션이 정말 좋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딜레이는 느껴지지 않는 운전자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변속을 하는 모습과 금속 소리가 나는 패들 시프트나 기어로 미션 변속을 할 때 느껴지는 체결감은 다른 독일 브랜드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성으로 정말 아주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스터 2.0의 핸들링은 카이맨과 비슷하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안정감이 느껴지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차의 빠른 반응과 함께 날카롭게 주행이 가능하였는데 무엇보다 고속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하거나 차선을 빠르게 변경할 때 롤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느껴지는 무게감은 상당하여 주차를 하거나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 팔 힘이 약한 분은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니 꼭 시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너링 성능은 역시 포르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찻길 위를 달리는 것 같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아주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코너를 탈출할 때는 뉴트럴하게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어 오히려 차가 더 여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속도를 꾸준히 올리면서 돌아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나가도 차의 움직임은 너무 안정적으로 느껴지면서 직각으로 돌아나가는 느낌을 들게 하여 감탄이 영석으로 터져 나왔는데 토크 배터링이 안 들어가 있는 박스터지만 경쟁 브랜드의 차량보다 더 좋은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스터 2.0의 배기 소리는 중저음이 아닌 고음 위주로 들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터널을 지나갈 때 들려오는 찢어지는 듯한 배기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닌 고통스럽게 만들어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스터 2.0의 실내 소음은 5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엔진이 시트 바로 뒤에 있다 보니 정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행 소음은 풍전음보다 노면 소음이 많이 유입되고 가속을 할 때마다 시트 뒤에서 엔진 소리가 바로 들리다 보니 정숙하지 않아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65dB, 시속 11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6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아주 단단한 서스펜션 때문에 노면이 좋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의 돌 하나하나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잔진동이 시트에 전달되지만 날카로운 진동은 아니었으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약한 충격은 많이 상쇄되어 무난하였지만 큰 충격은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어 저의 시승기 중 처음으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불쾌하였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도 요철의 높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전달되었지만 과속 반지턱을 지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는데 전체적인 소음 및 승차감은 경쟁 브랜드에 비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스터 2.0을 2박 3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측정한 연비는 광주, 순천, 모포까지 리터당 16.1km, 모포, 순천, 광주까지 리터당 16.3km, 순수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17.5km, 주행 테스트 및 시내 주행 연비는 리터당 10.2km입니다. 제가 시승한 박스터 2.0은 정말 필요한 옵션만 추가되어 있어 9,710만원이라는 가격에 포르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차량으로는 BMW의 G4 M40i가 있지만 가속력과 승차감 그리고 편의 사양을 제외한다면 브랜드 밸류와 주행 성능, 기계적인 소리와 움직임은 감성을 자극해 박스터 2.0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